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울산항만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 및 분석하여 울산항만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발 배경입니다. 2019년 11월 KMI 동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만 물류 효율성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항만 물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왼쪽 기사를 보면 울산항은 인천항, 부산항에 비해 비효율적인 부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오른쪽 기사를 보면 울산항은 그 동부가 오일 허브 정책으로 인해 울산 본항에서 신항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두 기사의 공통점은 울산항의 부두 재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울산항만 데이터를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만공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ALK라는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및 시각화하여 울산항만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이후 파이썬 분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정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울산항만공사의 중장기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로그스태시와 파이썬 웹크롤러를 이용해 수집하고 이를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키바나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 자료를 만들게 되고 사용자가 웹에서 이를 요청 시 그 자료를 보여주게 됩니다. 분석에 쓰일 정적인 데이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 분석되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기능을 요청 시 분석 결과를 웹에 띄워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기능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실시간 선박 입출항 기능은 선박 입출항 스케줄표와 그리고 비주얼 차트 기능을 통해 이 집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부두 상황 기능에서는 부두 시설 상태와 그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 능력 평가 기능에서는 군집 분석을 이용해 하역 능력과 저반 능력 평가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품목 물동량 예측 기능에서는 울산항의 주요 품목인 유류, 자동차, 화학공업 제품에 대해서 물동량, 화물 처리량을 예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능 시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쪽에 실시간 선박 입출항에 들어가서 선박 입출항 현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면 입항, 출항이 써져 있고 그 오른쪽에 범례에 보시면 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40이라고 써져 있는 게 그 입항 완료, 이미 울산항에 들어와 있는 당일 기준 울산항에 들어와 있는 배가 40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22, 아래 20이라고 써지는 초록색 박스에는 이미 울산항을 떠난 배들이 22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예정 39와 37은 입항 예정할 배가 39척이 남았고 출항 떠날 배들은 37척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정보를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선박 입출항 예정표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처리 상태, 선명, 입항 일시, 개선지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그 선박 입출항 비주얼 차트 기능입니다. 그 앞에서 확인한 입항 예정, 입항 완료, 출항 예정, 출항 완료 이 네 가지 정보를 좀 더 파이 차트라든지 아니면 워드 클라우드 아니면 이 카운트 차트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항하고 예정을 먼저 필터를 걸어서 입항에 리네이블, 예정에 리네이블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입항 예정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전출항지에 대한 그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전출항지라는 것은 울산항에서 오기 전에 출발지가 어디였는지를 뜻합니다. 여기 파이 차트를 보시면 부산항에서 온 배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여수, 기타항, 그 다음 뭐 외국에서 온 배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차트를 보면 차항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차항지는 울산항을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항이 제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수, 기타항, 싱가포르 순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선 도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그 항만 물류 법규에 그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특정 배가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특정 톤수가 넘어가면 예선사,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그 배를 안전하게 저반지에 정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예선에 Y에 21개, N에 18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입항 예정인 배들 중에서 21척은 예선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18척은 예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도선도 마찬가지로 11척은 도선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28척은 도선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선박 국적을 보면 대한민국의 선박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파나마, 마샬제도, 중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선박 용도가 보여진 그 워드 클라우드로 볼 수 있는데요. 석유 제품 운반선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미컬 운반선, 풀 컨테이너선, 기타 유조선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시간 부두 상황. 왼쪽. 실시간 부두 상황, 아니 그 위 실시간 부두 상황의 부두 시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정상, 일부 파손, 사용 불가, 점검 중, 원래 이렇게 4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는 점검 중인 부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3가지, 정상, 일부 파손, 사용 불가 3가지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의 부두는 이렇게 오른쪽에 107개로 잘 집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이 아닌 일부 파손, 사용 불가, 점검 중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부두에 대해서는 아래쪽 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파손인 그 부두를 확인하고 싶으면 일부 파손을 누르면, 네, 일부 파손, 됐다. 일부 파손된 그 부두들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불가인 부두만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현재 연포부두 3선석은 사용 불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부두 능력 그 다음은 부두 정박선만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네, 울산항은 크게 미포항, 울산 본항, 울산 신항, 그리고 온산항 이렇게 4가지의 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미포항,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울산 본항,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울산 신항,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온산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원을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를 클릭해 봤는데 여기의 항명은 울산 본항이고 부두는 연포 부두이며, 그 다음에 주로 철제와 잡화를 취급하며 현재 한 척이 이 부두에 정박되어 있고 그 톤수는 2204톤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두들을 클릭했을 때 그 배들이 얼마나 정박되어 있는지, 또 그 톤수는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선박 입출항 기능과 실시간 부두 상황 정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울산항만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부두 능력 평가 기능입니다. 이 부두 능력 평가 기능을 시연하기 앞서 먼저 그 PPT의 보충 자료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시연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부두 능력 평가에는 크게 2가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하역 능력이란
부두에 배치된 하역 장비들, 예를 들어 해상 크레인과 같은 것들이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 저반 능력이란 부두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분석에는 군집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군집 분석이란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을 고려해 유사한 개체끼리 그룹화, 즉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군집 분석의 원리에는 집단 내 동질성, 집단 간 이질성과 같은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 분석이 됩니다. 이 집단 내 동질성이란 내 집단 안에 있는 데이터끼리의 거리는 최소로 하고 내 집단이 아닌 그 다른 집단과의 거리는 최대로 해서 그 집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유사한 개체끼리 그 군집을 형성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분석의 목적은 하역 능력 데이터를 군집 분석하여 하역 능력의 낭비 또는 부족한 부두 집단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저반 능력 데이터를 군집 분석하여 저반 능력이 부족한 부두 집단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역 능력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샘플인데요. 그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항명과 부두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컬럼을 보면 연간 부두별 하역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간 부두별 하역 능력은 부두마다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항 1부두의 경우 38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맨 아래에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보면 1300만 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컬럼을 보면 2019년 부두별 화물 처리량 데이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되게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본항 1부두에서는 25만 톤을 처리한 반면 본항 자동차 부두 쪽을 한번 보시면 1000만 톤 이상이나 되는 되게 많은 양을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컬럼은 하역 능력 대비 화물 처리량입니다. 이는 이 두 번째 컬럼을 첫 번째 컬럼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0, 1 미만으로 나오는 값들은 이게 하역 능력이 화물 처리량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을 초과하는 값들은 화물 처리량이 하역 능력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미포항, 미포부두 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6이 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역 능력보다 화물 처리량이 6배나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그래서 이를 군집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처럼 군집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군집 첫 번째 군집,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두 번째 군집,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세 번째 군집,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네 번째 군집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표는 이 군집 분석 결과의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군집의 경우 이 하역 능력의 수치는 되게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 하역 능력 대비 화물 처리량의 수치는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역 능력이 낭비되고 있는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군집을 보면 하역 능력은 매우 작은 반면에 하역 능력 대비 화물 처리량은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역 능력이 부족한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군집을 보면 하역 능력과 하역 능력 대비 화물 처리량 이 두 가지 값 모두가 작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역 능력에 이상 없는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군집을 보면 하역 능력은 작은데 하역 능력 대비 화물 처리량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역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만공사는 이 군집 1, 군집 2, 군집 4에 속한 부두들에 대해서 하역 장비 축소 및 재배치 또는 추가적인 하역 장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반 능력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샘플입니다. 왼쪽 컬럼에는 항명, 부두명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컬럼을 보면 부두별 저반 척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부두별로 그 부두에 들어갈 수 있는 배의 그 한 개 척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본항 1부두는 한 척밖에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반면 본항 2부두에서는 세 척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럼을 보면 2019년 부두별 선박 이용 척수입니다. 본항 1부두에서는 2019년에 125척 정도가 이 본항 1부두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본항 가스부두에서는 857척이
이 가스부드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컬럼은 이 분석에 쓰인 컬럼인데요. 먼저 저반 척수 대비 선박 이용수 컬럼을 보면 이 컬럼은 선박 이용 척수를 저반 척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부두마다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척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컬럼을 보면 본항 1부두는 한 척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2부두는 세 척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비율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값을 나눠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컬럼을 보면 2019년 최선 선박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선 선박이란 12시간 이상 전박해 있는 장기 체류 선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항 1부두를 보면 지금 2.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25척 중 2.4%가 12시간 이상 장기 체류 선박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그 석탄부두 쪽을 보면 113척 중에 무려 30%나 되는 많은 배들이 12시간 이상 장기 체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컬럼을 보면 2019년 평균 접안 시간인데요. 이들은 배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평균 시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항 1부두를 보면 8.97시간 정도 소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주황색에는 첫 번째 군집, 보라색에는 두 번째 군집, 그리고 연보라색에는 세 번째 군집, 초록색에는 네 번째 군집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계치를 해석해 보면 군집 1은 장기 체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집 1에 속하는 부두들은 최선 선박 비율이 높은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군집 2는 이 세 가지 수치가 모두 작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군집 2에 속하는 부두들은 저반 능력에 이상이 없는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군집 3을 보면 평균 저반 시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평균 저반 시간이 긴 부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이 선박 이용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선박 이용률이 높은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군집 1, 군집 2, 군집 4에 속하는 부두들에 대해서 기존 선석 할당 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두 공간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선박이 대기하는 정박지를 확장하는 등 좀 더 그 부두 운영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연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역 능력 평가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확인했듯이 이 분석 결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를 좀 더 내려보면 이렇게 하역 능력이 낭비되고 있는 부두, 하역 능력이 부족한 부두, 그리고 하역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부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반 능력 평가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 결과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여기 첫 번째 최선 선박 비율이 높은 부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로 좀 더 내려보면 선박의 평균 접안 시간이 긴 부두, 그리고 선박 이용률이 높은 부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두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항만 관리자들이 좀 더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품목 물동량 예측 기능입니다. 울산항만은 한 20가지에 가까운 많은 종류의 화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류, 화학공업 제품,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전체 처리량의 80%나 되는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항에서는 이 세 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부두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표를 보면 여기서는 유류 처리량 예측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20년도 7월까지의 월간 데이터를 이 검정색 점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그 시계열 예측을 하여 그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 그 예측 모델이 형성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늘색 음영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 예측의 신뢰 구간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그 2020년도 8월, 2020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20년도 하반기에 예측값의 신뢰 하악, 그리고 예측값, 그리고 신뢰 상한 이렇게 세 가지를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화학공업 제품도 똑같이 이렇게 알 수 있고 자동차 미품 또한 네,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만 관리자는 이 미래의 사항에 대비해 뭐 자동차 미품의 처리량이 어떤 상황에서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공업 제품이 더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그 미래의 화물 처리량을 예측함으로써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